생명과학 영역 3차 시 식물의 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양분을 만들어 살아가기 위하여 광합성을 하지만 씨는 광합성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씨는 어떻게 양분 없이 싹을 터서 자랄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은 씨가 싹 터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 속에는 배, 즉 새로운 식물이 될 부분인 배와 씨가 싹 터서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배젖이 있어요. 씨 속의 배는 자라서 잎, 줄기, 뿌리가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속의 잎과 뿌리는 배젖에 있는 양분으로 광합성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이듯이 종자, 즉 씨라고 하는 것은 종자라고도 하는데요. 종자는 배, 배젖, 그리고 씨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씨 껍질은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이 속에 미래의 식물이 될 이 배가 들어있고 대개의 경우 이 배가 싹트고 자라는데 양분을 공급하는 배젖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젖이 발달하지 않은 씨도 있어요. 즉, 배젖이 발달하지 않은 씨, 무배유 종자라고도 하는데요. 배젖이 발달하지 않은 씨는 발화할 때 떡잎의 영양 물질을 사용하죠. 배젖이 아닌 떡잎에 양분이 있는 식물은 떡잎에 있는 양분으로 싹을 틔운 다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싹이 트고 꽃잎이 자라면서 떡잎에 있는 양분이 사용되면 떡잎은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는 시들어 떨어져요. 식물은 번식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씨를 만들어 번식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영양기관에 의한 영양생식 방법입니다. 씨를 만들어 번식할 때 암생식세포와 수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성생식이라고 하고 이와 다르게 생식세포에 의하지 않는 생식을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무성생식의 대표적인 것이 영양생식인데 영양생식은 잎, 줄기, 뿌리와 같은 영양기관의 일부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영양생식은 주로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 경우에 볼 수 있죠. 우선 식물의 유성생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암수의 생식기관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즉 암술의 밑씨에서 생성된 난세포와 수술의 꽃밥에서 생성된 꽃가루가 결합합니다.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묻고 시방 속의 밑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이 일어난 후에는 꽃이 시들고 꽃이 있던 자리에 작은 열매가 생기는데 이 열매를 쪼개보면 안에 씨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물의 영양생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생식은
꽃이 일찍 피고 열매를 빨리 맺어요. 그리고 모체의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우수한 품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이나 원예에 많이 이용되죠. 식물세포는 일반적으로 동물세포와는 다르게 영양기관의 세포에서 다시 모든 기관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기를 잘라서 땅에 다시 심는 꺾꽂이, 줄기를 구부려서 땅에 묻는 휘무지, 잎을 잘라서 다시 심는 잎꽂이 같은 방법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접붙이기, 기는 줄기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꽃에서 씨와 열매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꽃받침, 꽃잎, 그리고 수술과 암술로 되어 있습니다. 꽃받침은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감싸서 보호합니다. 꽃잎은 비교적 밝고 색상이 다양하여 곤충이나 꽃가루 매개자를 유인합니다. 이번에는 수술과 암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각 수술 끝에는 꽃가루 생성 주머니인 꽃밥이 있고 꽃가루에는 정자로 성숙한 세포가 들어있어요. 암술 끝에는 암술머리가 있어 곤충이나 바람 등에 의해 꽃가루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암술 아래 부분에 있는 시방에는 밑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속시식물은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묻어 수분이 되면 암술머리에 붙은 꽃가루에서 꽃가루관이 뻗어내려 이 꽃가루관이 시방에 있는 밑씨 속에 들어가면서 열매로 자라게 됩니다. 열매는 씨앗을 보호하고 씨앗이 번식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제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열매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인 외과피와 보통 우리가 먹는 중과피, 그리고 열매의 가장 안쪽에 있고 씨앗을 보호하는 부분인 내과피로 되어 있습니다. 씨방의 내부에서 밑씨가 성장하여 씨를 만드는데요. 씨방이 자라서 된 열매를 참열매라고 합니다. 꽃에서 씨방이 밑씨를 감싸고 있듯이 씨방이 자라서 된 열매가 씨를 감싸 보호합니다. 열매 중에서 사과나 배, 딸기는 씨방이 자라서 된 것이 아니라 꽃받침이 자라서 된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헌열매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먹고 있는 딸기는 꽃받기가 자란 헌열매이고 실제 딸기의 겉에 있는 씨라고 불리는 것이 씨방이 변한 참열매예요. 참열매인 딸기 씨 안에는 실제로 씨가 있습니다. 사과나 배 같은 열매는 꽃받기가 변한 것으로 속이라고 하여 버리는 부분은 딱딱한 상태로 종자를 싸고 있는데 씨방이 변한 것이에요. 이제는 씨가 퍼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퍼지는데요. 씨마다 퍼지는 방법이 달라요. 단풍나무나 민들레 씨는 바람에 날려 퍼지고요. 가막살이나 독고마리의 씨는 동물의 몸에 붙어 퍼집니다. 야자나무 씨는 물에 떠서 퍼지고요. 버찌나 수박 씨는
동물에게 먹혀 퍼지게 됩니다. 공선화나 괭이밥 씨는 스스로 터져서 퍼지는 씨입니다. 씨는 건조 밀봉하여 저온으로 저장하면 수년에서 수십 년이 경과하여도 높은 발화율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작물의 종자를 품종별로 정리하여 장기간 저장하는 종자은행이 세계 여러 나라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종자은행은 옛날 품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동시에 각 품종이 가진 유용한 유전자를 종자로서 보존합니다. 즉, 종자은행은 여러 식물의 종자를 장기간 보존하는 기관으로 품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유용한 유전자를 보존합니다.